아니요. 엄마처럼 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탁구를 했었어요. 제가 첫 대회로 나간 토너먼트에서 예선 탈락을 했었나? 오히려 했던 걸 후회하고 있어요. 흑역사? 탁구 선수의 딸이 고등학교 때 댄스부를 했다고 엄마가 그랬는데 그거를 계속 직업으로 삼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거를 계속 해보고 싶다. 근데 그렇게 크게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평범하게 공부해서 평범하게 회사를 들어가야겠다. 또 평범하게 지내면 남들이 제가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아예 모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 탁구 선수나 양궁 선수나 댄서가 되면은 사람들이 제 현정아 딸인데 얼마나 잘하는지 지켜보자 이런 시선도 받을 것 같아서 어떠한 영역에서 굉장히 업적을 많이 남기신 분들의 자녀들은 이러한 어깨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크면 우리 흔히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아주 쉽게 그 포기하는 사람들. 그나마 여기서 제가 막내인 쉽포, 제가 네. 쉽포자라고 하죠. 네. 쉽보자. 예,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 네. 근데 이렇게 게으르고 동기가 없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잘하려고 애를 쓰다 못해 포기가 되는 거죠. 그거는 상당히 마음이 불편한 거죠. 굉장히 어깨가 무겁고. 그래서 굉장히 잘 살고 있으면서도 본인은 늘 잘 사는 것 같지가 않고 내가 잘 해내는 것 같지가 않고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네. 지금 서연 양처럼 생각하는 거는 나의 인생에 나아가는 어떤 방향과 길이 내가 주인공이기보다는 현정화 선수의 딸로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싫어했던 얘기였는데 딸이 계속 그걸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를 오늘 알게 됐네요. 서연 양이 그 쓴 걸 이렇게 좀 사전에 한 검사를 몇 가지 제가 훑어봤더니요. 내가 다시 젊어진다면 조금 더 열심히 살고 싶다. 어렸을 때 잘못했다고 느끼는 것은 노력하지 않은 것. 내가 정말 행복하려면 조금 더 노력해야 한다. 뭐 얼마나 더 노력하고 살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좌우명이 어릴 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제 좌우명이 뭔지 아세요? 노력 뒤엔 성공이. 그게 좌우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노력 계속 나오니까 제가 지금 막 웃겨가지고. 은연중에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서연이한테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그냥 인간 본연의 내면 안에 비교를 하는 면이 있어요. 네. 근데 왜 자녀를 키울 때 굉장히 조심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비교인데요. 자식끼리 비교해도 그건 정말 좋지 않고 또 다른 집 아이와 내 자녀를 비교하는 건 더 나쁘고 더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데요.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나 자신과 자녀를 비교해요. 예를 들면 야 아빠는 옛날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옛날에 아빠는 얼마나 야 돈이 없어 책을 못 샀어. 그때도 우리는 중고 서점에서 책 사다가 다 지워가면서 공부했다. 그러고도 잡아가면서. 그렇지. 아이고. 그러면서 아빠는 1등도 했어. 이러면 아이를 격려해 주려고 하는 말이긴 하는데요. 그게 부지불식간에 나와 자녀를 비교하는 게 돼요.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나와 부모를 비교하는 거죠. 능력 자체를. 자, 그런데 우연히 이제 엄마의 일기를 운동 일지를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서연 씨가. 근데 봤더니 아니 세상에 대한민국의 현정화야. 근데 이분이 나는 더 열심히 노력해야 돼. 나는 너무 게으르다. 난 너무 부지런한 사람을. 너무 게으르다 그러면 아니 물론 그런 거 하나하나를 내 딸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아 이건 이 구절은 고쳐야지. 아 이러고 살 수는 없지만 후대한테 보여주려고. 그렇지만 어쨌든 서연 씨가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 엄마가 내가 봤을 때는 정말 1분 1초를 허티 쓰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엄마 스스로는 더 열심히 게으르지 않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서연 양 마음 안에는 자기 효능감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딱 그랬을 때 아 나는 더
채찍질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뭔가 더 노력이 필요하고 빈구석이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일부러 제가 막 우승하고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선수 시절의 얘기들을 안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크니까는 뭐 서치도 해보고 하니까 다 알게 되는 거는 맞는데 그런 얘기들은 사실은 뭐 딸도 있지만은 선수들한테 얘기할 때도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네, 그렇죠. 아이들이 자괴감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라떼는 이랬는데 이런 얘기들을 할 때 되게 안 하려고 노력을 저는 하는 편이에요. 예. 근데 이제 우리 딸은 제가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있으니까 보고 또 해보고 이렇게 해서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게 저는 약간 좀 이제 네. 미안하고 그래요. 저희 정신과 의사들이 어떤 말을 잘 쓰냐 하면요. 자식이 부모를 이겨봐야 된다 그래요. 근데 이긴다는 게 무슨 싸움을 해서 이기고 이런 이긴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보통 아이들이 이 사춘기가 되면 약간 부모가 좀 저런 것도 모르냐? 약간 이런 마음이 좀 들어야 이게 부모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태산 같은 부모인 줄 알았는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잘 모르시네? 이러면서 이렇게 본인의 어떠한 자기 효능감 같은 걸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부모와 내가 서로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지만 어떨 땐 마음에 안 드는 면도 있고 나랑 생각이 다른 면도 있고 부모가 언제나 절대적인 게 아니라 저렇게 생각하는데 좀 우리 엄마가 좀 애 같은 면도 있네 그러면서 서서히 부모로부터 독립이 되어가는 단계를 거쳐가거든요. 근데 부모가 어떤 영역에서 너무나 태산 같으면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부모를 밟고 넘어가지 못할 거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서연 양이 엄마를 생각했을 때 엄마 현정화는 높은 빌딩보다는 약간 그 한적한 어촌에 작은 등대? 그럼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등대다. 그리고 아니 올라가 보고 야 우리 저기 올라가 보자. 그러고 올라가서 우와 바다 풍경 되게 좋네. 그리고 거기에 조그만 커피숍이 만약에 등대에 있다면 거기 앉아서 이쁘지.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이제 그런 느낌. 그 높은 빌딩보다는. 근데 그게 어렵지 않은 게요. 원래 신뢰와 믿음이 있고 또 부모와 자녀는 관계가 돈독하면요. 조금만 방법을 바꾸고 노력하면 금방 가까워져요. 네. 특히 뭐 엄마와 딸 사이는 더 그럴 것 그런데. 같아요. 네. 요즘에는 퀄리티 타임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퀄리티 타임이라는 게 뭐냐면 부모 자녀 간에 정말 질이 좋은 시간을 보내는 거. 네, 그래서 꼭 막 하루 종일 같이 있지 않아도 정말 의미 있고 질적으로 좋은 시간을 보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박사님이 얘기한 이 퀄리티 있게 네. 대화를 하려면은 네. 이것도 대화도 기술이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너무 무슨 말을 해야 된다는 부담을 갖고 시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냥 같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근데 이 공간 안에 누가 이렇게 옆에 있으면 옆에 있는 게 느껴지잖아요. 네. 그런 것만으로도 편안해지는 게 일단 중요한데요. 네.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요. 눈을 이렇게 서로 맞춰보는 거예요. 네, 눈을 이렇게 맞춰보면요. 이 눈동자 안에 내 얼굴이 이렇게 보여요. 네, 그래서 이렇게 눈을 한참 보고 있으면요. 내가 모르던 면들이 보여요. 아유, 우리 엄마가 그래도 나 키우느라고 아유 흰머리가 생겼네. 그리고 아이고 없던 주름이 엄마 생겼네. 아이고 감사해요. 이제 이런 마음도 들고 이렇게 보면 어머 어쩌면 너는 나랑 이렇게 똑같이 생겼니 이런 마음도 들고 이러면서 서로한테 굉장히 몰두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의도적으로 자꾸 하면요 굉장히 가까워져요. 네.